네, 안녕하세요. 자,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이제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달에 주요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의 미션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죠. 그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초기에 제일 처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은 유망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들한테 확인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괜찮은 아이템으로 짜여진 사업계획서가 있다 그러면 자금도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는 거를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에 3월달 미션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몇몇 분 준비된 분들이 대면 수업 때 발표도 지금 해주고 계시고, 그죠?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라도 해보게. 만약에 이제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없어진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그러니까 이번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없어지게 되면 또 유사한 사업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여하튼 3월 달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한 가지 정도는 사업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신청서 항목들을 뭘 넣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신청서들을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사업 신청서들을 직접 써보면서 사업계획서 실습을 해나가는 그런 실무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에도 이번 주까지일 거예요. 아마 한 3월 말까지만 그 여러가지 정부 지원 사업들을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발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발표하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얻어 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용해 보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3주차 이제 진행을 계속 이론 공부해 나가고, 또 시간이 있으면 다른 어떤 정부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뒤져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뭘 배웠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되는 7가지 항목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 챕터 두 번째 거를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뭐부터? 고객 설정부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품을 표현해야 된다. 그죠? 제품, 서비스를 표현해야 되고 고객을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누가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줄로 남겨놓을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 시장.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돈이 들어갈까? 그래서 비용 항목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볼까? 고객들이.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때 가치가 예를 들면 5,000원이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5,000원 이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가치를, 고객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격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을 언제서부터 이익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 이익을 가지고 투자한 비용, 고정비용이라고 그러죠? 고정비용을 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소멸성 비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을 어떻게 빼낼 수가 있을까? 언제부터? 요거에 대한 분석이 바로 손익분기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중요한 팩터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팩터 7개, 요소들 7개를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 문제에 만약에 7가지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요소가 아닌 것은 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업 모델을 만든다. 사업 모델은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요소는 아까 7가지가 요소예요. 그 요소 외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아무리 중요한 단어라도, 그죠? 사업 모델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런 단어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주차 서베이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기억을 되살려서. 자, 그 다음 3주차 이제. 자, 3주차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시장 조사를 위한 필수 분석 항목. 그러니까 이제 시장 조사입니다. 자, 시장 조사를,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시장이에요. 또 어떤 것도 시장입니까? 경쟁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시장이에요. 그리고 경쟁 제품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시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고사성어도 있죠? 고사성어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시장에 내가 어느 위치 정도의 포지셔닝이 될 건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시장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내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어떻게 보면 단계. 이게 바로 시장 조사예요. 아시겠죠? 시장 조사. 자, 시장 조사는 보세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시장 조사를 근데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 조사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예비 창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게 좋아요야. 아니면 나는 알아봤더니 이런 거를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판단이지, 아니 생각이지 절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수치와 출처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수치 또는 수치와 뭐가 나와야 된다? 출처가 나와야 함.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시장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수치와 출처가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수치와 출처들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인데 평균적으로 어디서 구한다? 네. 시장조사의 근원 아니면 소스는 어디냐? 첫 번째가 인구 통계. 인구 통계 자료. 이건 어디 있어요? 주로 통계청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산업별 협회, 신문사, 전문서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거 다 인터넷상에 다 떠놀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쟁사 자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가장 낫고요. 그리고 어디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주로 협회, 관련 협회, 산업협회, 관련 업종의 산업협회 이런 쪽에 가장 많고요. 또는 어디 있냐면 이런 경쟁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찾아내야 돼. 이거를 못 찾으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감고 경쟁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죠? 눈 감고 막 총 쏘는 거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다가 그 조준사격 한번 딱 하면 어떻게 돼? 얜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그 요소들, 팩터들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때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 사업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사업에 대해선. 자, 세 번째, 표본조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FGI예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표현합니다. 포커스, 안 써. 모르겠다, 나 이거 단어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어떻게 쓰지? 포커스. 이렇게 쓰나? 포커스 그룹. 틀리면 나중에 얘기해줘요. 그룹 인터뷰. 이거 약자예요. FGI. 무슨 뜻이에요? 목표 고객이 있으면 그 목표 고객의 샘플 집단을 뽑아서, 대표 집단을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품은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거 쓸 마음이 있습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야. 예. 아시겠죠? 이게 바로 FGI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떡볶이를 팔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FGI죠. 목표 고객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 30대면 30대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10명을 표본 집단으로 해서 내가 직접 들어와서 공짜 떡볶이를 만들어 놓고 먹여보겠다? 이게 FGI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사전 설문, 사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객 검증이에요. 이런 거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포커스 그룹이라 그래서 잠재 고객, 예,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 테스트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전 고객 검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외에도 이제 사업성의 이 사업계획서는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부는 뭐예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면 그게 사업계획서의 원천 소스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는요, 여기 이 이 책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업계획서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들 하나하나를 해서 답을 얻으면 그 답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성에 대한 타인의 의견,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FGI를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면 근거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된다. 또 어떤 거 물어봐야 돼요? 대중매체의 동향은 어떠한가? 그쵸? 대중매체의 동향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엔지니어가 재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엔지니어가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은 전자기술 전문 분야죠. 예. 이런 사람이 조달청 간부와 마찰이 일어나서 감사 결과 퇴사까지 됐어.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위성 시스템 개발업체로 들어가서, 미사일이랑 비슷하지? 가장 중요한 계기예요. 해당 시장에 대한 분석 후 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사업가야. 이게 사업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시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뽀뽀해주고 싶을 거야,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시장 또는 그 동종업종의 동향, 이런 것들을 취업은 물론이고 당연히 창업을 할 때도 파악을 해 놓는 게 맞다. 아시겠죠? 특히 창업은 진짜 어렵지만 취업은, 제가 보기엔 이런 창업가적인 마인드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냥 돈 벌어야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대표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취업을 하겠다 그러더라도 이런 앙트러프로너십,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대표가 된 것처럼 준비를 해서 면접에 임하면 백전백승일 거다 라는 거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전산망을 감시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그만 기업 말고 대기업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기 그 회사 컴퓨터로 딴짓거리를 하면 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구축이 되고 랜망에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업무라면 자료를 분리해서 관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처럼 A, B, C, D, E, F에서 이렇게 그 뭐예요? 드라이브를 나눠 놓고 업무적인 건 D 드라이브에서 주로 쓰고 그리고 E 드라이브 꽉 찼네. E나 F 요 드라이브에는 뭐 개인적인 것들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북마크. 그러니까 저도 어떤 정보가 있으면요. 이렇게 북마크를 엄청나게 해놓죠. 그죠? 엄청나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북마크를. 이게 다 북마크야. 예. 아시겠죠?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쭉 북마크를 해서 내 정보들을, 제 정보 자산들을 관리하면 좋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문을 구하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지식인이죠. 예.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쳐볼게요. 자,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서 여기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게임 전체 시장 크기는 2023년 게임 전체 시장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쳐볼게요. 안 나오네. 쉽게, 괜히 여기서 치면 나올 것처럼, 질문을 따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AI죠. 챗GPT. 한번 쳐볼게요. 그런 거 되나? AI는 안 우리 네이버 지식에는 안 보여줬는데요. 한번 챗G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 자, 챗GPT. 자꾸 이리로 들어. 네, 됐습니다. 자, 들어가서 저는 지금 이거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 3.5도 쓸 수 있고 4.0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4.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은 약간 느린데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GPT 3.5는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른데 내용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어. 여기다 한번 쳐볼까요? 2023년 기준 전체 게임 시장의 크기를 알려줘.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온 거야? 왜 안 보여? 아, 이거는 지금 뭐라고 표현해드리면 2022년
마지막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2023년 전체 게임 시장 규모를 포함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이제 단점인데 4.0은 안 그럴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4.0에서 이게 2021년 이상은 안 돼. 저 바보야. 2023년 기준 전체 게임 시장의 매출을 알려줘. 한번 해볼게요. 돼야 될 텐데. 나올까요? 나온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나왔나 볼게요. 2023년 글로벌 게임 시장은 약 187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전년 대비 2.6%, 오우, 이 수치에는 콘솔 게임이 561억 달러, 유형별로 전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등 시장의 모든 부분, 더 한번 물어볼까? 알았어. 고마워. 그럼, 2023년 기준 한국의 게임 시장 전체 매출을 알려줘. 어떻게 또 나오는지 볼게요. 한국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2023년에 124억 달러. 124억?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24억? 124억 달러 곱하기 1000. 1조가, 2조, 12조가 넘네? 꽤 센가? 세네? 근데 이 밑에 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색깔이 되지? 자, 이렇게 지금 이 챗GPT도요, 뭐 이번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이 챗GPT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시장조사 자료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제 인터넷에 아까도 좀 전에 본 것처럼 네이버 지식인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더 좀 세부적으로 파볼까요? 재밌으니까. 자, 여기 또 물어볼게요. 게임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나라별 게임 시장의 동향을 이야기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장을 분류하려니까 첫 번째가 모바일 게임, 두 번째가 컨솔 게임. 보통이 아닌데요. 거의 뭐 이거는 PC 게임. 네 번째까지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되게 정리 잘 해놨죠. 그 게임 유형별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의 특징이 뭐다까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죠? VR 게임도 있고, 5개. 야, 유형이 많네요. 공부가 되네. 마켓 트렌드 따로 해놓고, F2P가 지금 트렌드고요. 에스폴트가 트렌드고, 크로스 플랫폼이 트렌드고, 인디아 게임이 트렌드고. 와, 예.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검은 게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냐? 자, 이렇습니다. 그죠? 보시면 비디오 게임 시장은 어쩌고 저쩌고. 야, 이건 거의 뭐 리포트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리포트는 이 챗GPT가 쓰면 거의 완벽하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제목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여러분들 사용을 한 번씩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나갈까요? 그래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해라. 특히 뭐 챗GPT라든가 이런 쪽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 조사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챗GPT 활용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 요건 이제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내 사업을 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업을 뺏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남한테 절대 내 사업의 그 아이디어를 안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사업 시작하면 그 아이템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때 저 괜찮은데 나도 따라해볼까 했을 때 따라오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한다면 그건 사업 모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되게 자본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고 표현하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대기업인데도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다면 그거는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돈은 얼마든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거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왜? 창업자들은 돈이 거의 없거든. 그쵸? 그럼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따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라면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남한테 얘기하면 뺏기는 줄 알아. 절대 안 그래요. 네버. 거기서 이기거나 아니면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고 시장을 누가 얼만큼 붐업을 하면서 나눠 먹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시장은 내가 혼자 차지할 만큼 작지가 않아요. 큽니다. 어떤 시장이든. 그래서 붐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원래는 내가 시작할 때 누가 비슷한 사업을 처음이라면 같이 시작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가져가거나 발빠르게 움직이면 훨씬 더 사업이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기존의 생각들을 버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사업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모자란 부분 또는 더는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에 습관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나도 궁금하니까. 예를 들면 생맥주 전문점을 내가 창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대한민국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생맥주 시장 규모를 알려줘. 이렇게 한번 쳐봐야 되죠. 이렇게 쫙 나오죠. 예, 대한민국의 드래프트 비어 마켓은 2023년 not directly provided.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쪽 어쩌고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2023년 국내 생맥주 시장 규모는 자료에서 직접 제공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한국의 전체 맥주 시장의 가치는 211억 4천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더 넓은 시장은 2024년부터 2023년 연평균 복합 선주율 4.6% 성장해서 31.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7억이겠지? 37억 70달러에 이를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튼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길 보면 좀 나오겠죠? 아, 빌리온이구나. 빌리온이면 100만. 예. 100만 달러. 이거보다 훨씬 많아진 거겠죠? 여튼, 맞네. 21이고, 여기는 31이고, 빌리온으로. 그렇게 바뀌었네요. 해석을 잘못했네, 니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